2017년 10월 28일 날 시험 봤던 하반기 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 분석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원래 있었던 상반기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 시험처럼 이번에 시험을 한번 더 봤던 건데, 출제 문항수 비교해 놓은 거 있죠. 뭐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4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반기가 아니라 원래 포인트는 주로는 소방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원래는 뭐 조문의 분량 순서대로 가자면 소방시설법이 좀 많이 나오고 위험한 안전관리법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반기 때는 보면 공사업법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요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요번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4개 법률에서 5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논점은 4개에서 6문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감 잡으시고 제가 기본 이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논점 잡으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이제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내가 4번 말씀드립니다만 요번에도 A급 문제가 나왔어요.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법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한국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 이외의 내용에서 출제를 하는 게 이제 A급 문제들이 좀 있거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법규는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뭐 시행규칙이나 또는 별표나 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출제되는 논점들이 A급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논점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냥 가볍게 볼게요. 뭐 이거 뭐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고, 아, 요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내년 이제 상반기 시험이 목표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어떤 유형들로 문제가 나올까를 좀 확인해 보면, 아무튼 큰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전처럼 아주 단답형의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감이 와요. 그죠?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 1번 나오면 소방시설법에서, 자, 성능 위주 설계 대상 범위 옳은 것을 했죠.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할 대상. 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성능 위주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신축한 대상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신축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있었고, 그리고 하나씩 볼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참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기준을 물어보는 건지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근데 그것과는 크게 문제는 여기는 없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은 20만 제곱 이상이죠. 20만 제곱 이상.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당연히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기준을 물어본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0m 이상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100m 이상이죠.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래서 100m 이상이기 때문에 120m 해당은 되는데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맞죠? 이거는 3만.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의 영하상하경관 10개 이상인이죠. 10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방시설법에서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하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뭐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내려고 작정해보니까 이건 정답 만들 때가 한 2군데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정답 지문 만든 건데, 1번 국가는 나왔죠. 화재안전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 5년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부계획, 시행계획 매년. 그죠? 자, 3번 소방청장은 뭐 이번 지문은 똑같은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소방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요청할 수 있고. 그럼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 되고. 4번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그래서 요 조항이 법률에 들어가면서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가가 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 갔더니 누가 해요? 소방청장이죠? 그래서 소방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시행계획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세부 시행계획이 시도지사로 가는 거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가장 기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이게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추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이건 체계상 있어야 될 건데 없던 게 조문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소방시설법 2조가 아니라 3조가 아니라 2조에 3 이렇게 들어갔죠? 나중에 들어가는 조문이거든 이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3번. 자, 공사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운영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했네. 뭐 지문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묶었어요, 지금. 그러면 1번. 자,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감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소방시설업을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한테 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업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뭐 감리업자가 아니지. 관계인에게 알려야지. 관계인에게.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말을 많이 바꿨어요. 즉시 감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틀렸단 말이야. 지체 없이예요.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도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 조문 읽은 게 기억이 나시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번 질문 틀린 거고요. 2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안 됐죠? 틀렸죠? 영업정지 처분이 먼저 내려진 거야.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몰래 영업을 하다가 걸린 거죠, 또. 그럼 말로 해서 한번 안 드러내는데 또 말을 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바로 등록 취소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중에 보면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뭘 한 경우죠. 2번도 틀렸고. 3번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는 등록 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죠. 영업정지 처분. 등록 취소 사유인데 등록 취소 사유가 뭐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소방시설공사법 밑에 구조 보시면 교과서에서도 있었던 조문이잖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몰래 공사를 한 경우. 요 세 가지가 취소 사유예요. 그 정도 보시고 4번 볼까?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그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1, 2, 3번을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하시고 4번 질문 골라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보시고 4번 문제 볼까? 4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업무의 응원협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있어요. 응원협정이네. 이거는 여러분들 응원 요청, 상응원 요청이 있고 소방력의 동원이 있었고 우리 공부했던 거 있었죠. 그때 응원 쪽에서 보면 상호 응원 협정 규약이라고 했는데 상호 응원 협정의 체결과 관련이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응원 요청은 본부장 서장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에게. 맞아요?
두 번째, 소방 업무에 응원 요청을 받은 본부장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맞죠? 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거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청을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소명을 해야 돼. 그다음 세 번째,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맨날 이거 아닙니까? 정답은 응원을 요청받은 본부장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까?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까? 이거죠? 요청한. 그죠? 그래서 요청받은 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틀렸어요. 4번,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관해서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미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상호 응원협정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체결하는 거죠. 맞죠? 요게 상호 응원협정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과 구별할 게 소방력의 동원 요청이죠. 동원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해요?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맞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그거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5번 완공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공사법상 완공검사.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사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하고 공사 쭉 끝나고 나면 이제 완공검사하고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착공신고와 관련해서는 착공신고 하여야 할 대상물. 근데 완공검사는 누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분 완공검사 신청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1번,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본부장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2번, 감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감리업자는 감리가 끝나고 나면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때 그 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가름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 그 현장 확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3번 공사업자가 소방 대상물의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건 국어 문제 아니에요. 일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죠? 완공검사, 부분 완공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4번 완공검사 마쳤을 때는 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 어디 틀릴 건덕지가 없는 조문이잖아요. 지문이. 그죠? 가볍게 보시고 3번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상황실은 옛날 용어죠. 지금 119 종합상황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왔겠지. 개정된 내용으로.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급 119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뭐 화재로 해서 우리가 몇 개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망자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맞죠?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는 10명 이상. 맞아요? 재산 피해액이 10억 원, 10억 원 본 적이 없어요. 50억 원입니다. 이재민이 100명 이상이고 이런 화재죠? 뭐 보셔야 돼. 그 다음에 11층 이상이고 그죠? 지정수량은 몇 배였죠? 3,000배였나? 3,000배 이상이고 그죠? 공장의 경우에 15,000제곱 이상이고 뭐 이런 거. 근데 화재 경계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면 그죠? 뭐 이런 거. 언론에 보도된 상황, 재난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다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재산 피해 50억 원 이상인데 10억 원 이상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위험물 취급 자격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류죠? 왜냐면 위험물 취급 자격은 우리 딱 2개만 봤다고. 그래서 관련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 기능장, 뭐 산업기사 있었잖아. 기능사. 그래서 국가 자격을 취득하면 모든이고 오로지 사류 위험만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죠. 그죠? 하나가 안전교육 이수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인 사람. 그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이니까 여기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어쨌거나 3년 이상이니까 사류 위험만 취급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위험을 취급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국가 자격증 취득하면 돼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5년 신경 쓰지 마세요. 3년 이상이 기준이고 그때는 뭐다? 사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교육 이수자하고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가 사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 고르셔야 됩니다. 1, 2, 3, 4류 나왔네. 순수하게. 문제 8번. 자, 이런 문제가 이제 C급 문제죠.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소화활동과 동시에죠. 동시에. 그죠?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게 0.1초 만에 풀어야죠. 그래서 화재 조사는 장비 등을 이용해서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조문이고 3번이 정답이네요. 9번 문제도 또 나왔네. 공사업법에서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이거는 좀 의역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데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고르긴 했는데 이게 문제를 어떤 의도로 냈을까는 조금 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복귀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다음에 설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지. 이걸 신설하는 건지 증설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얘기되잖아요. 그죠? 법조문에서 설치가 없었거든. 없죠? 법조문에 없었어. 착공신고 대상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세모로 놓고 일단 푸셔야 될 것 같아. 이거 뭘 쓰는 거지? 우리는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이렇게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2번 증축하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증설 동그라미 쓸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럼 증설이 나오면 뭐가 나야 돼? 설비 증설이면 설비는 2개고 그 다음에는 구역의 증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역이 아니라 설비지. 그러면 증설이 나올 때 설비가 나와야 맞는지 물려면 2개가 나와야지. 그죠?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의 증설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에서 지금 2번도 빠지는 거고 3번 신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죠. 그럼 신설 동그라미 치면 신설의 대상은 뭐라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는 포함되어 있겠지.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면 4번을 보세요. 동력 제어반 나왔네? 그럼 이거는 3호잖아요. 3개는 그죠? 그래서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니까 동력 제어반을 고장 또는 파손으로 인해서 작동시킬 수 없어서 긴급 교체 보수해야 하는 공사. 이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3호에서 뭘 공부했냐면 지금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신반이나 소화펌프나 동력 감시 제어반 요 3개는 신설, 증설이 아니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야.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한 거죠. 또는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긴급 교체 보수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공부했죠. 그 단서 조항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력 제어반 나오고 그 다음에 긴급 교체 보수 나오면 이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빠지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억지로 얘기하자면 3번인 거지. 신설이고 대상이 되는 설비에 포함이 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이렇게 골라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1번 지문을 어떤 의도로 넣는지 모르겠어. 설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답이 되기가 어렵죠. 10번 문제. 소방기본법에서 노화덕 설비의 설치 기준. 이거 제가 체크하고 봐주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 같이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던 거죠. 워낙 이쪽은 지저분한 게 많아서, 그죠? 보일러도 있고, 수소가스 있고 막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건데, 이건 통밥을 찍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1번 보세요.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는 난연재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요 구조부를 동그라미 쳐보면 되죠. 그럼 중요한 곳이면 여러분들 난연재료 돼요? 말이 안 되지. 난연재료는 제일 화재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거잖아. 이거보다 조금 높은 게 뭐야? 불연재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곳은 내화구조 이런 거 공부했잖아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냐면 인화성이나 발화성이면 언금이고 가연성이면 주의 정도 단계인 거랑 비슷한 거라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러면 난연재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논리상.
그래서 불련 재료로 표시되어 있어요. 조문에는. 1번이 그래서 틀렸던 거고. 그러면 2번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를 설치한 경우에는 노 주위에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숫자 맞았고, 3번에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에 벽, 천장은 불련 재료. 보통 이렇게 나갔죠. 중요한 건 내화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시행규칙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공통적인 거죠. 노 화덕이니까 결국 이거는 뭐 철을 녹인다든가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쇳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m 이상의 방지턱. 맞죠? 0.1m 이상의 턱. 나머지는 맞습니다. 예. 자, 문제 11번. 이제 보세요.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목적에 대한 설명. 그래서 목적 두세 줄 넣어놓고선 가로넣기를 나온다거나 연결하는 문제거나 이런 문제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옛날처럼 단답식으로 막 탁탁 이게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니까 4편이죠. 목적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많아. 근데 이건 너무 쉽긴 했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있어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저장, 취급할 때 이거 막 공부했던 거잖아요. 위험물 쌓는 방법도 공부하고 뭐 했던 거죠. 적재 방법 이런 거.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 12번. 요게 처음에 제가 이게 무슨 논점의 문제인가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문제인데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복귀한 문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지문하고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뭐냐 이거 표에서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구분과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연결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별표 7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나오는 그 표예요. 별표 17이죠, 아마 시행령. 그럼 거기 보시면 구분이 있잖아요. 화재 위험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잖아요. 근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다고 몇 개가 있어. 그 몇 개가 법률 조문을 보면 네 가지 있어.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별표를 통해서 그럼 그게 어떤 거냐 구체적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특히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석재로 뭐 불련성 금속으로 이런 건축 재료 등으로 뭐 가공공장이나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또는 불련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재로 만든 석재, 돌로 건축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공장이 창고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화재 위험도가 낮겠죠. 그럼 이런 데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5개 소화전 설비나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뭔지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구분과 거기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으로 연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문이? 그러면 2번 보세요. 구분에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 그죠? 소방대가, 아니, 표에서, 별표에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게 이제 지금 같은 거고, 석재 등으로 만든 창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소방대가 조직되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나 차고는 화재 위험도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보세요. 화재 안전 기준을, 그러니까 종래의 기존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이야. 이런 데는 소방시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게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뻘프 공장의 작업장. 제가 뻘프 공장,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런 곳이야.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위한 작업장. 그죠? 아니 뭐 코카콜라 공장. 칠성사이다 공장 같은데 환타 공장 어마무시한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종래 기준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좀 어렵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정수장, 수영장, 목욕탕. 아니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화재 안전 기준을 일반적인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농해,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뭐 이런 거야. 그럼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이런 소방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과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걸 연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될 특수한 용도나 구조를 가진 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하고 핵 폐기물 처리 시설. 그죠? 그다음에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는 또 일정한 소방 시설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서 논점이 굉장히 벗어난 이런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 시설을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를 보세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구분과 그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연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1번 농해,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가 아니라 요건 어떤 구분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이거야.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본 거냐고. 뭐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해, 축산 그러니까 농해, 축산이면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데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뭐 지정 수량 20배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죠? 혹시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저도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 문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문제는 또 보면 여러분들 소방시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거 했잖아요. 근데 소방시설이 지금 없잖아. 지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재생된 건지는 모르겠고 문제도 논점도 좀 특이한 문제긴 했다. 취지는 그래요. 아무튼 구분과 그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연결하는 문제. 틀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2번 황당하지 않아요? 지문이? 2번 지문 보세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그리고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다. 원자력 발전소는 나왔죠. 특수한 구조니까 맞고. 그래서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으로 연결됐어야 될 건데 화재 위험도가 낮은으로 연결돼서 틀린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뭐 아무튼 결국은 찍으셔야 될 거야.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 논점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찍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한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문제 13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별표가 나온 거죠.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4 이하가 나온 건데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 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제가 이번 상반기 시험 볼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작년에 경주 쪽에 지진 나는 바람에 그죠? 내진 설계 이쪽이 나올 겁니다. 시사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시험 보기 전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또 나온다면 시사적으로 나올 거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내가 했잖아요. 왜냐면 지금 셀프 주유소가 계속 확대 추세돼 있거든. 그래서 그쪽 좀 봐주셔야 되고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그게 나온 거잖아 지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 취급소.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게 나왔어 근데 그죠? 그래서 주유 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찬 경우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여야죠.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유원이 넣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넣는 거잖아, 지금. 일반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되고, 핸드폰, 제가 수업 시간 했잖아. 핸드폰 통화하면서 막 기름 넣는 사람 많아서 경유, 휘발유, 이거 막 헷갈려서 막 만들어 넣는 경우들 많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구조 돼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 경유는 초록색이고 지금 휘발유는 노란색이죠. 그거 왜 노란색으로 하지? 나쁜 거 아니야, 그것도?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경유는 초록색이고 휘발유는 노란색이잖아. 왜 그 색깔을 써? LG 칼렉스가 초록색이고 현대 오일뱅크가 노란색 아니에요? 브랜드 마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도일인가? 지금 구도일 쓰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이거는 정유회사의 브랜드 마크라고. 이걸 쓰면 안 되지. 그럼 SK는 빨간색인데? 맞죠? 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러면 주유소의 브랜드나 주유소 정유업계 브랜드하고 연상이 된다고. 다른 걸 써야지. 빨간색과 파란색을 쓰든가. 아니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그죠? LG칼텍스가 초록색이잖아. 현대가 노란색이죠? 근데 왜 경유하고 굳이 그 수많은 색깔 중에서 그 두 개를 쓰냐고. 나쁜 놈들이 아무튼. 그래서 헷갈려요. 또 구분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혼동을 많이 일으킨다니까. 네, 아무튼 그래요. 백군 청군으로 쓰든가. 흰색, 파란색. 그죠? 아무튼 뭐 그래. 예. 아무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 자, 그래서 아무튼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예,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운 걸 정답으로 딱 집어넣으니까 문제를 폼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들은요, 좀 지저분한 걸 막 넣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네?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정답은 내가 열심히 여러 번 모은 거에서 나올 거다. 논점만 그 중요한 논점이라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다 맞았어요. 특히 2번 뭐 째려보듯이 읽고 3번 나왔잖아. 휘발유와 경유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있고 4번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죠? 그죠?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제 벌칙 조항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행위는 처벌 규정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력을 사용해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란 자 세다 그랬어요. 셉니다. 5년 3천만 원. 5년 3천만 원짜리. 2번. 벌칙 조항은 계속 보셔야 돼요. 교육 기본서를.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확인하시고 하는 거예요. 문제 15번. 소방시설법에서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법의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법규에서는.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죠. 제가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은 동네가 2편입니다. 강조 계속 드려요. 그죠? 소방시설업은 3편이고 왜 이게 구별을 하냐면 둘 다 근거법이 다른데 요건이 둘 다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등록 기준 나오고 등록 받은 이후에 뭐예요? 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근거법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포맷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의 점검, 유지, 관리,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 뭐 정확한 기본 문제죠. 그럼 정답은 이거지 뭐 4번. 관리업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니까 2년이 2년. 그죠? 그리고는 뭐 금고 이상 집행, 유예 기간 중. 그죠? 금고 이상 집행 2년 뭐 이런 거 우리 공부했던 거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4번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 16번 나왔잖아요. 그죠? 소방시설공사법에서 공사업법이죠.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상주공사감리 대상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이고 아파트는 제외고 그럼 아파트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앤드 500세대 이상.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감리 쪽으로 오면 감리의 종류는 상주공사감리와 일반공사감리가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상주공사감리는 대상이 출제되고 일반공사감리는 방법적이 출제됩니다. 했잖아요. 대상이 나온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그럼 일반공사감리에서의 감리의 방법은 방문하여. 맞죠? 횟수는? 주 1회 이상. 그죠? 업무집행 대행자는 주 2회 이상. 뭐 그런 거 기억을 쭉 같이 해주시면 돼. 그럼 우리 책에서는 어디 쪽에 있었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었지 이 표가?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 책에서 왼쪽 페이지 위에 있었던 그 표는 기억나세요?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싹 떠오른다니까. 우리가 밑줄 치고 했던 것들이 됐어요. 거기까지면. 옳은 거니까 여기서는 1번이야. 그죠?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3만 제곱 이상. 아파트는 별도로 간다. 16층 이상 앤드 500세대 이상. 문제 17번. 자, 또 하나 나왔네.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 저장소의 기준이에요. 시행규칙. 옥내 저장소 시행규칙 별표 5.
설명을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내용을 보면 뭐 정형적인 데서 나온 거지. 자, 1번 보세요. 옥내 저장소는 벽, 기둥, 바닥, 보, 내화 구조,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읽은 기억 나야 돼요. 자, 2번 옥내 저장소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낮게 제가 낮게 높게 바꿔치기 합니다 했잖아요. 층고는 6m 미만 맞죠? 6m. 그래서 층고는 뭐야? 단층일 때는 층고죠. 저 다층 건물일 때는 층고죠. 그죠? 단층 건물이면 처마 높이라 그랬잖아. 그죠? 6m 미만. 똑같고. 3번. 옥내 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출입구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지. 출입구. 그죠?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을종 틀렸습니다. 4번. 옥내 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맞죠? 자,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이고 중요한 건 몇 개 미친 척하면서 외웠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문제 18번 소방시설법상의 형식 승인에 관한 내용이죠.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죠. 소방시설 다 끝나고 나면 형식 승인에 대한 설명. 쉬운 게 나왔네. 빈칸에 들어가려는 옳은 것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또는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형식 승인 얻어야 되고, 그죠?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시설을 갖추어서 형식 승인 받아야 되고, 그죠? 형식 승인 다 끝나고 나면 제품 검사 받아야 되고 이러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식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연구 개발 목적, 사용할 게 아니면 형식 승인 안 받아도 되죠. 근데 형식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시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사용은 하되 판매는 안 하는 거. 내 건물에 쓰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시험 시설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지? 그거 원칙과 예외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 데 있는 동네였어요. 자, 18번 문제 이렇게 풀었고 19번 문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정기점검의 대상 옳지 않은 것은 정기점검, 정기검사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은 많아요. 정기점검의 대상은 뭐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제조소 등을 포함해서 추가로 3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예방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봐야 되니까. 자, 정기점검의 대상 옳지 않은 거 됐는데 1번 지정 수량의 8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80배 이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지정수량에서. 그죠? 10배는 있었고 뭐 40배도 있었어. 판매 취급서 40배죠. 그죠? 80배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5개 저장소. 기준을 물어본 걸 거니까 분명히. 그죠? 5개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죠?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일 겁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는 규모와 상관없죠. 지정수량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 매설 탱크죠. 지하 매설 탱크의 경우는 지하 매설 탱크가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정기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제조소를 포함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번을 통밥으로 찍으셔야 돼요. 80배 이상 본 적이 없다니까요. 20번 문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감리업자의 업무 내용이네. 감리업자의 업무 내용. 뭔지 알죠? 그래서 감리업자의 업무 내용이 뭐야? 감리 업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리 업무 우리가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쭉 공부하고 이 중에서 몇 호는 감리 업무 그게 아니구나. 죄송. 감리 업무는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착각을 했어. 그래서 감리 업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감리 업무는 적합성, 적법성 구별하시고, 그죠? 그래서 설계와 관련 설계 도면이나 설계 도서 쪽이면 적합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지도 감독 하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 그것도 하나 특이한 거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적합성, 적법성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그거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 밑줄 보시면 적법성, 적합성, 적법성이죠, 이거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이면 이거 유지관리가 아니라 적법성. 피난시설, 설치된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유지 관리를 관리업자가 해요? 감리업자가? 아니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뭐야? 1차적으로 관계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치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감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 그죠?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이게 적법하게 설치가 되는지 여부는 공사 중에 감리를 해야죠. 적법성 검토예요. 그러니까 피난시설, 방화시설 나오면. 그러면 3번 소방시설 등의 설계 변경사항 밑줄 그시면 설계니까 적합성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4번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은 감리 업무 속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이 들어가 있죠. 감리 업무 속에. 그 정도로 잡으시면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답은 2번 유지관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월 28일 날 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정리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출난 문제 출제 경향의 변경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쭉 논점 중심의 공부를 하시고 그걸 잘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제 경향들이 지문이 길어지고 논점 중심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의 절차, 신청 절차나 며칠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추세인 걸 감이 오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